서울의 어느 우중충한 10월 저녁, 강남의 작은 집 창문 위로 빗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62세의 김명숙 씨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준비하며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30년간 함께한 남편 정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여보, 다음 주에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가도 괜찮을까?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은 김명숙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의 문을 열었다. 단순한 동창회일까? 아니면 배신의 서막일까?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60대 주부가 30년 결혼 생활의 거짓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그린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신뢰, 배신,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함께 알아보자. 김명숙은 62세의 전형적인 한국 주부였다. 30년 전 정민호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키우며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다. 아들 준호는 35세로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명숙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추석이나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김치전을 만들고 웃음소리로 집을 채웠다. 그러나 그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 정민호의 동창회 이야기는 명숙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당신 지금까지 동창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왜 갑자기? 명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목소리는 담담하려 했지만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호는 된장찌개에 김을 손으로 흩으며 대답했다. 어제 길에서 지석이를 만났어.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야. 50년 만에 만났는데 동창회가 있다더라고. 그의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는 듯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민호의 작은 습관을 꿰뚫고 있던 명숙은 그의 손가락이 식탁을 톡톡도 두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건 민호가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신뢰와 헌신의 상징이다. 특히 명숙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게 가정은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명숙은 남편의 말에 담긴 미묘한 거짓을 감지했다. 이 작은 의심이 그녀의 삶을 뒤바꿀 첫걸음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생활의 신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명숙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직관이 보내는 신호였다.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낀 적이 있는가? 동창회를 다녀온 후 정민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집에서 옛 가요를 흥얼거리고 명동의 백화점에서 새 양복을 사 입었으며 결혼 후 처음으로 향수를 뿌렸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민호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 요리 정말 여전하네. 낭만적일 법한 행동이었지만 명숙은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30년간 이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민호가 소파에 앉아 조선일보를 읽고 있었다. 평소라면 TV만 보던 그가 신문 문화면을 진지하게 읽는 모습이 낯설었다. 명숙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옷이나 외모에 신경 써? 평소엔 안 그랬잖아. 민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좀 꾸며야지. 여보, 당신도 좀 신경 써. 늘 똑같은 한복 스타일에 머리도 하나로 묶고 다니잖아. 누가 그런 여자를 매력적으로 보겠어? 그 말은 명숙의 가슴을 찔렀다. 30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아들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민호를 위해 새벽까지 불고기를 준비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모로 평가받다니. 명숙은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다. 분노와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은 종종 외모로 판단받는다. 명숙의 상처는 단순한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외모 중심의 기준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사랑이 외모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헌신과 신뢰? 어느 아침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다. 화면에 뜬 메시지.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정현. 명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적인 대화를 보았다. 보고 싶어? 그날 너무 재밌었지. 민호가 명숙에게는 결코 하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 명숙은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침을 준비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정현은 누구일까? 왜 남편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그날부터 그녀는 민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회사 모임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생기 넘치는 표정. 민호는 마치 새사랑에 빠진 청년 같았다. 어느 날 명숙은 민호의 현대차를 빌려 동대문 시장에 간다고 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여성용 향수와 새손수건, 롯데 백화점에서 구매한 고가의 향수 영수증을 발견했다. 명숙은 생일에도 이런 선물을 받은 적 없었다. 손이 떨리고 배속이 뒤틀렸다. 명숙의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드문 용기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직감은 종종 진실로 이어지는 길잡이다. 김명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정민호의 거짓이 점점 뚜렷해지자 그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홍대의 번화한 거리에서 열리는 동창회였다. 명숙은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마치 드라마 시그널의 형사처럼 변장했다. 그녀는 홍대 입구역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카페에 앉아 길 건너 삼겹살 집을 주시했다. 창밖으로 홍대의 넌사인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지럽게 섞였지만 명숙의 눈은 오직 정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는 새 양복을 입고 생기 넘치는 얼굴로 삼겹살 집에 들어갔다. 몇 분 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명숙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다. 그러다 그녀가 나타났다. 정연이었다. 50대 후반의 정연은 화려한 원피스와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는 명숙의 수수한 스웨터와 낡은 운동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호는 정연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속삭였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명숙의 손은 커피잔을 쥐느라 떨렸다. 그녀는 자신과 정연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저 여자보다 부족한 걸까? 그래서 민호가 저를 떠난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저들이야.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모임이 끝난 후 동창들은 각자 흩어졌지만 민호와 정연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호가 정연의 허리를 살짝 감싸는 모습이 명숙의 눈에 들어왔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다정한 행동이었다. 명숙은 택시를 불러 그들을 따라갔다. 저 앞에 검은 현대차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택시는 홍대의 번화가를 빠져나와 인천 외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다. 가을 바람이 차창을 스치며 불어왔다. 마침내 민호의 차는 인천의 한적한 모텔 앞에 멈췄다. 넌 간판이 깜빡이는 그곳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명숙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모텔 로비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사정했다. 제발 방금 들어간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직원이 망설이다 열쇠를 꺼냈다. 복도를 걸으며 명숙은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정연은 가터벨트와 섹시한 속옷 차림이었고 민호는 이미 옷을 벗은 채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욕망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명숙은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명숙의 30년 헌신을 짓밟는 순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다. 민호와 정연의 행동은 그 모든 가치를 배반한 것이었다. 이런 배신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김명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정민호의 거짓이 점점 뚜렷해지자 그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홍대의 번화한 거리에서 열리는 동창회였다. 명숙은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마치 드라마 시그널의 형사처럼 변장했다. 그녀는 홍대 입구역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카페에 앉아 길 건너 삼겹살 집을 주시했다. 창밖으로 홍대의 넌사인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지럽게 섞였지만 명숙의 눈은 오직 정민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는 새 양복을 입고 생기 넘치는 얼굴로 삼겹살 집에 들어갔다. 몇 분 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명숙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다. 그러다 그녀가 나타났다. 정연이었다. 50대 후반의 정연은 화려한 원피스와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명숙의 수수한 스웨터와 낡은 운동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호는 정연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으며 속삭였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명숙의 손은 커피잔을 쥐느라 떨렸다. 그녀는 자신과 정연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저 여자보다 부족한 걸까? 그래서 민호가 저를 떠난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저들이야.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모임이 끝난 후 동창들은 각자 흩어졌지만 민호와 정연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호가 정연의 허리를 살짝 감싸는 모습이 명숙의 눈에 들어왔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다정한 행동이었다. 명숙은 택시를 불러 그들을 따라갔다. 저 앞에 검은 현대차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택시는 홍대의 번화가를 빠져나와 인천 외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다. 가을 바람이 차창을 스치며 불어왔다. 마침내 민호의 차는 인천의 한적한 모텔 앞에 멈췄다. 넌 간판이 깜빡이는 그곳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명숙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모텔 로비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사정했다. 제발, 방금 들어간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직원이 망설이다 열쇠를 꺼냈다. 복도를 걸으며 명숙은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문 너머에서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정연은 가터벨트와 섹시한 속옷 차림이었고 민호는 이미 옷을 벗은 채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욕망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명숙은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명숙의 30년 헌신을 짓밟는 순간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다. 민호와 정연의 행동은 그 모든 가치를 배반한 것이었다. 이런 배신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뭐야?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은 모텔방의 정막을 깨뜨렸다. 정민호는 당황하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여보, 이건 오해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정연은 침대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난 민호 씨가 이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는 명숙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이혼?
30년 결혼 생활을 저렇게 쉽게 거짓말로 만들어버려? 명숙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동창들 사이에서 정연이 여러 남자와 얽혔다는 소문을 들은 터였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명숙은 자신도 모르게 정연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 뻔뻔한 여자야. 남의 남편을 훔치고도 그렇게 당당해. 정연은 비명을 지르며 명숙을 밀쳤다. 그 순간 민호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해. 정연이한테 손대지 마. 그는 명숙을 뒤에서 붙잡으며 정연을 감쌌다. 그 순간 명숙의 세상이 무너졌다. 30년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호하며 자신을 밀쳐내다니 그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카메라를 계속 들었다. 이제 변명해봐. 이게 다 뭐야?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연은 여전히 뻔뻔했다. 당신 남편이 나를 꼬드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명숙을 비웃는 듯했다. 명숙은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모텔을 나왔다. 인천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스쳤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대면은 명숙에게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을 남겼다. 남편의 배신은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았지만 동시에 그녀 내면의 강인함을 깨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종종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김명숙은 정연을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했다. 모텔에서 찍은 영상과 블랙박스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법적 싸움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정연의 비열한 행동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연이 자주 다니던 여의도 골프장, 강남의 교회, 그리고 동창회의 소문을 퍼뜨렸다. 정연이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등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다. 곧 정연은 골프장에서 출입 금지당하고 교회에서도 외면당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성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명숙은 민호가 정연에게 1천만 원의 합의금을 몰래 보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여전히 정연과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 이 사실은 명숙에게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오라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는 명숙에게 큰 힘이 되었다. 명숙은 이혼을 결심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논의했다. 증거가 충분하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의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한편 정연의 몰락은 계속되었다. 동창들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고 골프장과 교회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다. 명숙의 복수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는 개인의 정체성을 정의한다. 정연이 잃은 것은 단순한 평판이 아니라 그녀가 구축한 모든 사회적 기반이었다. 명숙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 정의를 되찾는 여정이었다. 여러분은 정의를 위해 어디까지 싸울 용의가 있는가?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불륜의 증거 앞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법원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2달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호적 등본에 찍힌 이혼이라는 글자는 명숙에게 묘한 감정을 안겼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유를 느꼈다. 명숙은 새 삶을 시작했다. 강남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에 등록하고 여의도 공원에서 실버 요가를 배웠다. 그녀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한라산의 바람과 바다를 꿈꿨다. 어느 화창한 봄날 벚꽃을 그리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64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아직 20년, 30년이 더 남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한편 정민호는 마포의 허름한 원룸에서 술에 빠져 폐인이 되었다. 그는 회사도 그만두고 건강마저 악화되었다. 정연은 젊은 남자에게 재산을 모두 잃고 이태원의 새방으로 쫓겨났다. 그녀의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명숙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손녀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민지의 맑은 목소리에 명숙은 웃었다. 고맙다, 민지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자기 삶을 살 거란다.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새 출발이 늦은 나이는 없어요. 명숙의 재탄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녀는 고통을 딛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 한국 사회에서 60대 여성은 종종 할머니로만 여겨지지만 명숙은 그 고정관념을 깼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꿈꾼 적이 있는가? 나이는 정말 장애물일까? 김명숙의 이야기는 배신의 아픔을 넘어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다. 강남의 평범한 주부에서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난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다. 삶은 폭풍으로 가득할지 몰라도 비가 그치면 하늘은 언제나 맑다. 명숙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수채화를 그렸다.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은 그녀의 두 번째 봄을 기념하는 그림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다. 명숙은 64세에 찾은 자유를 통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증명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